수면, 유도 체험과 힐링을 위한 고전 낭독 시리즈.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을 조선 후기의 방랑 시인 김삿갓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병연. 삿갓을 쓰고 세상을 떠돌며 시로 삶을 노래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산속에서 바람이 흐르고 강물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김삿갓은 이 소리 속에서 세상을 보았고 그 아래서 웃음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삿갓은 그에게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상징이자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방패였죠. 그의 방랑은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홍경래의 난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조부가 죽은 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조부의 목소리를 들었죠. 병연아, 세상을 떠돌며 진짜 보배를 찾아라. 깨어난 그는 삿갓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산길을 걷던 그는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노인은 얼굴이 흐릿했지만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마을엔 금을 먹는 괴물이 산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내 삿갓, 그건 내 운명의 열쇠다. 김삿갓은 삿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금을 먹는 괴물이라. 삿갓이 열쇠라? 재밌겠군.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며 산을 울렸고 새들이 나무 사이로 날아올랐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엔 묘한 기대가 차올랐죠. 산길은 구불구불 이어졌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어요. 그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혼잣말을 했죠. 세상은 참 넓구나. 괴물이든 사람이든 다 만나볼 참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속으로 퍼졌어요. 그러다 그는 작은 나무다리 앞에 섰습니다. 다리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반짝이며 헤엄쳤죠. 그는 잠시 멈춰 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물이 흐르듯 삶도 흘러가는구나. 금을 먹는 괴물이라면 과연 무엇을 쌓으려 하는 걸까? 다리를 건너자 길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는 삿갓을 고쳐 쓰고 계속 걸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죠. 연기가 피어오르고 희미한 사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저기가 괴물이 사는 곳인가? 곧 알게 되겠군. 그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방랑의 길은 그를 새로운 이야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삿갓 아래로 햇살이 비치고 나무잎이 그의 낡은 신발 아래서 바스락거렸죠. 그러다 그는 작은 샘터에서 물을 뜨는 안악을 만났습니다. 안악은 손이 거칠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었어요. 그녀는 김삿갓을 보더니 말했죠. 삿갓님 어디 가세요? 저 마을엔 괴물이 산다는데. 김삿갓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괴물이라니 한번 만나봐야겠소. 혹 금을 먹다 배탈이라도 났는지 궁금하구려. 안악은 물동이를 들고 가며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괴물 웃는 사람을 싫어한다던데요. 근데 삿갓님 웃음이 참 좋네요. 안악은 물동이를 어깨에 얹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김삿갓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웃음을 싫어한다라.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쫓겨나겠군. 그는 삿갓을 살짝 흔들며 웃었어요. 그러다 샘터 옆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죠. 물은 차갑고 맑았어요. 그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적시며 중얼거렸어요. 이 물 한 모금이 금보다 낫지 않나? 괴물이 이걸 모르나 보군. 그는 샘터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샘터를 지나자 갑자기 덤불에서 꼬마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맨발의 얼굴엔 흙이 묻은 녀석이었죠. 야, 삿갓 아저씨다. 꼬마는 삿갓을 잡으려 달려들었고 김삿갓은 재빨리 몸을 틀며 말했죠. 이 녀석 삿갓은 내 보물이란다. 손 씻고 오면 만지게 해줄까? 꼬마는 손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나 손 깨끗해요.
시나 한 수 들려주세요. 김삿갓은 즉흥으로 읊었죠. 삿갓 아래 꼬마 보니 손이 참 빠르네. 덤불 속에 숨은 토끼, 너보다 느리겠구나. 꼬마는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아저씨, 토끼 잡아서 같이 먹어요. 김삿갓은 꼬마를 보며 웃었죠. 토끼가 불쌍하니 그냥 놔주렴. 대신 마을에서 또 보자꾸나. 꼬마는 신나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좋아요, 아저씨. 마을에서 또 시 들려주세요. 김삿갓은 삿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괴물보다 무섭겠군. 토끼가 나를 고맙다 할지도 모르겠네. 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꼬마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고 산속은 잠시 밝아진 듯 했어요. 그는 삿갓 아래로 보이는 길을 따라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김삿갓은 백성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삿갓 아래로 초가집과 좁은 골목길이 보였고 공기엔 무거운 한숨이 떠다녔죠. 한 노파가 다가왔어요.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엔 지팡이를 짚은 노파였죠. 작가님, 저희를 구하러 오셨나요? 지주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쌀이 없어 배고프단 말이에요. 김삿갓은 노파의 주름진 손을 보며 말했죠. 구하러라기보단 한번 보고 싶었소. 그 지주란 자 금을 먹는 괴물이라던데. 노파는 놀라며 속삭였어요. 쉿, 그 말 들으면 화낼 거예요. 근데 정말 금을 먹는 것 같아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쨍그랑 쨍그랑. 금화 부딪히는 소리 같아요. 김삿갓은 노파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리라면 나도 좀 듣고 싶군. 시 한 수라도 나올지 모르겠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작가님이 오셨으니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놈이 배고프다 울던 게 어제였는데. 김삿갓은 노파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말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금이 무슨 소용이겠소. 노파, 아들놈 배고프지 않게 해줄 길을 찾아보겠소. 노파는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삿갓님. 신령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그는 마을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죠. 광장엔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사내가 그를 보더니 말했죠. 작가님, 지주가 오늘 잔치를 연대요. 우리 쌀로 차린 밥을 먹으면서 어제는 제 아내가 굶었어요. 사내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죠. 김삿갓은 사내의 굳은 손을 보며 말했어요. 잔치라. 금 먹는 괴물의 식탁이겠군. 배고프면 밥을 먹지 쌀을 왜 빼앗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작가님이 지주를 만나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쌀 돌려달라고요.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시 한 수로 말해볼 참이요. 그는 삿갓을 고쳐 쓰고 지주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광장을 지나자 골목길에서 한 여인이 쌀을 씻고 있었어요. 여인은 김삿갓을 보며 말했죠. 작가님, 이 쌀은 지주가 준 거예요. 잔치에서 남은 걸 나눠줬대요. 김삿갓은 쌀을 보며 말했어요. 남은 쌀이라? 원래 내 쌀이었을 텐데 이상한 일이구나.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배고프지 않은 게 어디예요. 작가님, 지주 좀 혼내주세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혼내는 건 싫어할 참이요. 지켜봐 주시오. 그는 골목을 지나 지주의 집 앞에 섰어요. 문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문고리엔 금빛 장식이 달려 있었죠. 그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주가 나왔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가락엔 금반지가 반짝였죠.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지주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너 삿갓 쓴 방랑자 아니냐? 시를 잘 짓는다던데. 들어와서 나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라. 김삿갓은 삿갓을 기울이며 웃었죠. 찬양이라. 들어가기 전에 한 수 짓죠. 그는 잠시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읊었어요. 금빛 집의 괴물 보니 밤마다 쨍그랑이네. 지주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뭐라? 괴물이라니 무례하구나. 김삿갓은 태연히 대답했죠. 아, 소문이 그렇다기에요.
금 먹는 괴물이라던데 진짜면 배고프시겠소. 백성들이 문 밖에서 킥킥 웃었고 지주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흥,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시를 지어라. 김삿갓은 삿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제대로라. 그럼 돼지씨는 빼야겠군. 그는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주의 하인이 다가왔어요. 하인은 키가 작고 눈이 빠르게 움직였죠. 작가님, 주인님 화나셨어요. 조심하세요. 김삿갓은 하인을 보며 말했어요. 화내면 웃기면 되지 않소? 내 주인님 웃는 걸 싫어한다던데. 진짜인가?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예요. 웃으면 금화가 덜 반짝인데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금화가 반짝여야 배고프지 않나 보군. 재밌는 주인이로구나. 하인은 어깨를 으쓱이며 물러갔어요. 김삿갓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벽엔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고 바닥엔 비단 깔개가 깔려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살면 금을 먹고 싶을 만도 하겠군. 그래도 밥이 낫지 않나? 그는 지주가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주는 긴 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상엔 쌀밥과 고기가 가득했어요. 김삿갓은 구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좋은 잔치군요. 이 쌀, 백성들 거라던데요? 지주는 밥을 씹으며 말했어요. 내 쌀이다. 내가 뭘 아느냐? 자, 시나 지어라. 김삿갓은 미소를 지었어요. 김삿갓은 지주의 상을 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금방 짓죠. 그는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읊었어요. 금빛 옷 입은 돼지 한 마리 산 위에서 꿀꿀거리네. 지주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죠. 뭐라? 이게 무슨 시냐? 백성들은 문 밖에서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고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돼지가 맞아요. 꿀꿀. 김삿갓은 태연히 말했어요. 아, 연습이에요. 진짜는 이제 갑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읊었죠. 삿갓 아래 세상 보니 금은 보아 더섭구나. 배고픈 이 한 그릇 밥, 그게 진짜 보배로다. 지주는 입을 다물었고 백성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노파가 속삭였죠. 한 그릇 밥, 우리 얘기네요. 사내는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작가님, 고맙소. 이 말이 지주 마음에 박혔으면 좋겠소. 아이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돼지씨가 더 웃겼어요. 또 해주세요. 김삿갓은 삿갓을 다시 쓰며 웃었죠. 그래, 웃음도 보배지. 돼지씨는 다음에 또 짓잡구나. 그는 지주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으시길 바라오. 지주는 말없이 밥을 내려다 봤어요. 김삿갓은 문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문 밖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노파가 다가와 말했어요. 작가님, 아까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도 덕분에 웃었네요.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내한테 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웃음과 쌀, 둘 다 보배지. 지주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소. 그는 삿갓을 고쳐 쓰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로 따뜻하게 따라왔죠. 마을 광장으로 돌아오자 꼬마가 다시 달려왔어요. 아저씨, 돼지씨 또 해주세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 금빛 돼지 한 마리 쌀밥 먹고 꿀꿀거리네. 꼬마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너무 웃겨요. 아저씨, 또 와요. 김삿갓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오마. 토끼는 꼭 살려주렴. 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어요. 김삿갓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이야말로 진짜 보배로구나. 그날 밤 김삿갓은 마을 외곽에서 잠을 청했어요. 삿갓을 베개 삼아 별을 보며 누웠죠. 그러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쨍그랑 쨍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그는 삿갓을 쓰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주의 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지주가 보였어요. 그는 금화를 입에 넣으려다 뱉어내고 있었죠. 금화가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지주는 중얼거렸어요. 이걸 왜 먹으려 했지?
한 그릇 밥이라. 김삿갓은 삿갓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금 먹는 괴물이라더니 정말 먹으려 했나 보군. 배고프면 밥을 먹지 금이 무슨 소용인가. 지주는 그 말을 손에 쥐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삿갓놈 말이 맞았나. 금보다 밥이라. 그는 그 말을 상자에 넣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말했죠.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줘.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김삿갓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괴물도 배고프면 변하는구나. 그는 다시 길 위로 나섰어요. 다음 날 마을은 달라져 있었어요. 지주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죠. 한 포대씩 문 앞에 놓고 말없이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작가님이 괴물을 쫓았나 봐요.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들놈이 배고프지 않겠네요. 사내는 쌀을 들고 말했어요. 아내가 웃을 거요. 작가님 덕분이요. 김삿갓은 마을을 떠나며 웃었죠. 괴물은 마음속에 있는 법이지. 삿갓이 열쇠라면 웃음이 문을 열었나 보군. 노인의 말은 결국 진실이었을까요? 그건 김삿갓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는 마을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렀고 바람이 그의 삿갓을 스쳤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참 신기하구나. 금을 먹던 자도 밥을 나눠주고 배고프던 자도 웃게 되니. 그의 발걸음은 가볍게 길을 따라 이어졌어요. 멀리서 꼬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저씨, 또 와요. 김삿갓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오마. 웃음도 챙겨서 오지. 김삿갓의 시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어요. 그는 왜 금은 보아보다 한 그릇 밥을 보배라 했을까요?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가 쌓아둔 것들은 언젠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지주의 금빛 집도 그의 반짝이는 장신구도 결국 바람에 쓰러질 뿐이죠. 하지만 한 그릇 밥은 다릅니다. 배고픈 이를 채우고 생명을 잇는 진짜 보배예요. 그는 방랑하며 이 진리를 보았습니다. 샘터 안악의 물동이에서, 꼬마의 맑은 웃음에서, 백성들의 한숨에서요. 누군가는 금을 먹으려 했고 누군가는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게 더섭음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했나요? 꼬마와의 장난,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니면 밤하늘의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변화였을까요? 김삿갓은 삿갓 아래서 세상을 보았고 그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지주의 오만을 웃음으로 풀어냈죠. 그는 금을 먹던 자에게 밥을 돌려주고 배고프던 자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오늘 밤 여러분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쌓아두려 했던 욕심, 잊고 싶었던 걱정들. 바람처럼, 물처럼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마음에 작은 보배를 품어보세요. 그건 아주 소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는 단순했지만 마음을 울렸어요. 웃음은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고 한 줄의 말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죠. 그는 길 위에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웃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보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삿갓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죠. 산은 묵묵히 서 있고 강은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들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한 그릇 밥처럼 소박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나눈 웃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편안히 눈을 감아 보세요. 김삿갓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방랑은 계속되고 그의 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바람이 여러분을 감싸고 별이 여러분을 비추길 바랄게요.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힐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수면, 유도, 체험과 힐링을 위한 고전 낭독 시리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김삿갓의 시가 여러분의 꿈속에 찾아가길 바라며. 안녕.